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연동 투표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서 제주 지역 현재 투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시간 20여 분이 조금 지났는데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도내 230개 투표소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7시 현재 제주 지역 투표율은 1.9%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의 같은 시각 투표율인 4.5%보다는 2.6%포인트 낮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제주 지역 유권자는 51만 4천여 명인데요. 사전투표에서는 11만 6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22.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여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돼 투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늘어나는데요. 이 제주 지역 최종 투표율이 지난 18대 대선의 73.3%보다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개표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88체육관에서 진행되며 내일 새벽 3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제주 지역에서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68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선거 벽보 훼손 등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홍준표 후보 부인의 유세장에 지적장애인을 동원한 장애인시설 대표와 태국 총영사관에서 제외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제주 출신 교포 등 2명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제주 관련 핵심 공약과 해법을 현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동북아 환경수도 육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제2공항과 신항만의 조기 개항을 공약했습니다. 해군기지 갈등과 4.3을 해결해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약속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세계 환경 중심도시 조성과 제2공항 조기 개항, 신항만 조기 완공,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는 반대하지만 4.3 해결에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 사건의 나머지 문제는 제가 집권하면 해결하도록 하고 또 4.3 사건 기념일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 개발과 미래농업 육성, 평화와 인권의 제주 조성 그리고 제주특별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과 신항만을 조기 완공해 동아시아의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되면 구상권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해 세계적인 환경 중심 도시로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세 특례 제도 확대, 재정 지원 확대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핵심적인 특례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앞당기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공약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서 공군기지도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되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 심상정은 제주도를 생태의 섬,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후보들은 제주 발전을 위한 공약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안 해법에는 차이를 보여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제주도청 관부회의에서 제주 현안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새 정부 초기에 국정과제로 반영이 안 되면 정책 기조 내용을 반영시키기는 어렵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과제에 제주도 발전의 현안 과제들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나 안질환 등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제주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측 장비조차 부족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먼지 속에 한라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이 늘었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6배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내 기관지도 안 좋은 사람인데 상당히 두려워요. 이 밖에 나오는 것이. 올 들어 제주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건 5번째. 하지만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관측 지점은 제주시 연동과 이도이동, 서귀포시 동홍동 등 단 3곳뿐입니다. 제주도가 3군데 관측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예보를 발령하지만 제주 동부와 서부 지역은 관측이 안 돼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대기오염 측정소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신규 대기오염 측정소를 성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읍면동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민간업체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배출량과 기상청의 기상예보장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한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9km 격자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고요. 최근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측망을 늘리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 바람이 많고 한라산이 있어 지역별 기후 편차가 심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관측도 보다 세부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바다의 불청객인 괭생이 모자반이 당분간 제주 바다에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한 결과 이어도 주변과 제주 남방 해역에 괭생이 모자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서 제주 연안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애월과 성산 연안에 떠밀려온 괭생이 모자반 10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착용하기만 하면 손쉽게 각종 성인병을 확인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가 개발됐습니다. 질병 진단은 물론 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하는 증강현실 구현 콘택트 렌즈로까지 발전할 전망입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콘택트 렌즈. 사실 이 안에는 각종 센서와 전자회로 등 복잡한 전자기기가 숨어 있습니다. 나노 기술로 전자기기를 초소형화시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고 그래핀 기술을 적용해 전자기기가 렌즈와 함께 늘어납니다. 이 렌즈는 당뇨병과 녹내장 진단이 가능합니다. 혈액을 뽑을 필요 없이 눈물 속에 포함된 혈당을 측정하고 안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무선 안테나가 렌즈가 감지한 각종 질병 정보를 읽고 렌즈에 전력까지 제공합니다. 지금은 전자렌즈 크기만한 무선 안테나의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시켜 소형화시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가 개발한 이 렌즈는 성인병은 물론
암 진단과 증강 현실을 구현하는 용도로도 쓰일 전망입니다. 컨택트 렌즈를 낀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뭐 길을 찾는다든가, 그다음 이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증강 현실들 기기까지도. 세계 매출 2위인 미국의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가 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상용화를 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네, 대선 1인 오늘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길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한결 깨끗해진 모습이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로 출발해서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도 늦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종일 18도 내외로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한 55살 김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제주시 한경면 두모포구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스프링 통발을 설치해 우럭 4kg을 잡은 뒤 무면허로 선회기 보트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로 통영선적 39톤급 외끄리 저인망어선 M호에 선주 53살 김모 씨와 선장 62살 장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일 조업을 마치고 한림항으로 입항한 M호에서 불법 어구 가운데 하나인 그물을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전개판을 적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승선 인원보다 많은 선원을 태우고 운항한 부산선적 1061톤급 골재 운반선 선장 57살 김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8km 해상에서 선원이 탈 수 없는 골재 운반선 부선에 관리자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신용카드를 위조해 제주 시내 대형 마트 등에서 2천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6살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20살 리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0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일 밤 10시 반쯤 제주시 이도 1동의 한 주점에서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